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경북 예천경찰서에서요. 예천 축격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예비후보 2명을 구속하고 또 조합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돈 문제가 불거져 왔는데요. 이제 또 지방선거 코앞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관련해서 해볼까요? 네. 지금 시각이 6시 9분 3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퇴근 시간에 또 돈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퇴근하셨어요. 내일 하루만 근무하면 또 우리가 좀 쉬니까요. 그렇죠. 주말이죠. 그만 생각하면 저도 좀 힘이 나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선거 병폐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그 선거를 하면서 조직을 이제 움직이는 비용, 뭐 또 이래 오는 분들 또 도와주시면 뭐 돈 주는 거, 또 문자 그래야죠. 보낸 비용 등 돈이 많이 듭니다. 네. 현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비용이 워낙 짜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 움직이다 보면 위법을 하더라도 돈을 펑펑 쓰는 경우가 적진 않은데요. 이래 쓰다 보니까 뭐 스폰서를 끼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횡행하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인 게 그렇게 해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돈을 이래 많이 써서 당선된 분들은 돈을 많이 써서 당선된 사람들은 당연히 본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권의 필시 개입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는데 각종 광급공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이 있고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은 인사 관련해서 승진 내지 보직에 관한 편의를 봐주고 네. 현금을 받는 행위가 있고 또 인허가 관련해서 빨리 진행해 주거나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땅과 건물을 수용해 주고 보상을 해주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죠. 네. 공천장사. 그렇죠. 예, 이게 각종의 이권 개입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어느 특정 당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이 현실이 그리고 저쪽에도 돈을 뿌리고 다니는데 우리만 왜 가만히 있느냐. 또는 정치란 게 깨끗하게만 해서는 아예 권력 자체를 잡을 수 없으니까 손에 흙을 묻히더라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똥물에서 그 진주 목걸이 꺼내는 거나 똑같다. 네. 이래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점은 선거를 접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의식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요. 금권 선거를 이제 고마해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예, 조직이 많이 움직이고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많이 뿌린 후보들은 그게 다 공짜고 봉사활동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돈 많이 쓰는 것 같은 후보 뭐 또 우리 그런 후보 뽑아주면은 지역의 낙후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내가 받은 그 불법 30만 원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지역에 떠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제 그렇게 개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돈선거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점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오늘은 돈선거 일종인 이제 기부행위에 대해서 사례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부행위요. 그렇습니다. 요즘 출판 기념회 많이 하는데요. 엄청 많이 해요. 예, 예비 후보자들이 또는 출마의 뜻을 둔 후보들이 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기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업적을 홍보하고 공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이 후보 예정자 A씨와 그 가족,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는데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네. 가장 주목할 바는 전문 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출판 기념할 때 식전 공연으로 하는 네.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 성악가의 공연은 돈을 받아야 볼 수 있는데 돈을 주어야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이 무료로 선거 구명에 제공됐던 기부행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 제가 식전 공연 노래 불러주면 그건 기부행위 안 됩니다. 아니지만. 왜냐면 제가 노래를 부르면 누가 네. 돈 주고 듣겠습니까? 어허. 많은 네. 전문 성악가가 부르는 그 노래는 돈을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화 서비스에 속하니까 이걸 네. 무료 줬으니까 기부행위다 이런 거죠. 아하. 방점은 전문 성악가나 전문 공연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제한되는 기부행위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축의금이나 부의금 제한인데요. 네. 일반 선거 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자기의 직이나 성명이 게재된 근조 축하한 전시 또 결혼식에서의 축사 주례도 안 됩니다.
이것은 후보자이거나 네. 후보로 될 사람 뭐 상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나 주변인에게 안 변호사 그 걸어 다 오고 이런 요청이 있는데 네. 저는 정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절대 못 하는 거죠. 아, 상시 그렇군요. 기부가 안 됩니다. 예, 그런 거고요. 네. 또 행사 창조 금지 이건 다 많이 아실 건데 네. 기한 기경법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가 음료 등을 제공하는 거 또는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악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경비를 대는 거죠. 아, 이게 산악회. 산악회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특정인 뭐 이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가지고 조직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근데 산악회 모임 갈 때마다 되게 싸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거 의심해 봐야 되고요. 네. 뭐 선물 온라인 무료 배포 금지인데 이건 당연한데요. 뭐 이게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필 폰트를 후보자 명의를 표시해서 홈페이지 또는 SNS 통해 무료 배포한다는 겁니다. 오. 이게 폰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모티콘에 이런 거를 이제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쓰라 이래도 기부행위 된다는 아하. 거죠. 요즘같이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구호 자선행위 제한도 뭐 연말 연시에 뭐 경력금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뭐 축하 하한 제한은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선거 직전에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안이라 좀 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동창회 정관 등에 따른 회비 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또 이건 찬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아하. 그래서 뭐 또는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고문이 되어서 뭐 분담금을 납입한다든지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만들 때 그럼 돈 내라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것도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평소에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 이름을 기재한 봉투로 헌금한다는 거죠. 아하. 이게 또 걸립니다. 본인이 다니는 곳 외에 다른 그렇죠. 종교시설에서 헌금은 제한된다.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네. 현재 각 당의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와 관련하여 알아둘 만한 대법원 판례도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피고인이 마포구 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 손 모 씨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과 공모해서 당내 경선에서 우리 손 모 씨 좀 지지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김 모 씨에게 금원을 교부했죠. 그래서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어허, 네. 대법원은 이제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당내 경선도 당의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과 그 민주당의 이 사건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순위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뭐 이러한 기부행위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 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서 유죄 확정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네. 본 선거도 그렇고 당내 경선도 그렇고 그냥 돈을 쓰면 기부행위 된다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러네요. 후보자가 또 직접 쓰지 않더라도 제3자가 후보자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쓰면은 그것도 제3자의 기부행위에 걸린다는 점이죠. 네. 이 점이 포인트고요. 또 몇 가지 사례를 좀 알려드리면은 네. 이게 대법원에서 한 2020년도에 선고된 사례인데 입후보 예정자가 대표인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선고구민을 초청해서 식사와 공연을 제공했다는 거죠. 조금 머리를 썼는데 네. 이것도 결국 걸립니다. 예, 내가 안 내고 단체가 냈지 않았냐 이랬는데 네. 본인이 대표였으면 그 단체가 다른 사람 초청해서 밥 먹이 거기다 다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리던 사례인데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 96년 4월 10일 날 선고된 사례입니다. 네. 이 후보 예정자가 이제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 평소에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이런 만연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름 쓴 선거 기재한 봉투에 2만 원 넣어서 헌금했습니다.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네. 2만 원 넣어서 헌금했는데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몰라도 네. 예를 들어 불교 신자인데 이제 선거 갑자기 그 목전에 놔두고 막 뭐 하나님 믿다고 하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거기서 2만 원 넣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이번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게 좀 흥미로운 사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닐봉투에
정당의 명칭과 로고 정책을 인쇄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한 것도 유죄로 났습니다. 그래요? 사실 비닐봉지 뭐 줬다고 해서 문제는 안 되는데 그게 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좀 이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하. 이게 강주지방법원 2010년 11월 13일 선고한 건데요. 이렇게 기부행위의 형태가 참 다양해서 네. 뭐가 딱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사례가 네. 다양한데요. 그리고 나쁜 정치인들이 자꾸 법을 빠져나가려고 돈을 요래주고 저래주고 하는데 이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네. 웬만하면 포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나 남이나 누구든지 간에 누구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 다 기부행위고 돈을 받는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 앞두고 밥 한 끼도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 네. 방금 보셨듯이 교회 2만 원 잘못 선금했다가 재판 받고 난리 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정말 하면 안 되고요. 그 돈을 아예 그냥 안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또 그리고 맞아요. 어른들 중에는 내가 뭐 누구 선거 나왔다고 저녁 얻어먹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모르고 하셨을 건데 이번 선거에는 특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과는 달라질 더 매번 강화되는데 이번도 더 강화될 예정이니까 네. 참 악의 없이 이래 밥을 사주는데 왜 안 먹노 이래가 얻어 자셨다가 또 몇십 배 그 50배 가태료를 물 수 있거든요. 50배나요? 예,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누구든지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가 좀 전 말씀드린 거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에 말씀드렸는데 네.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도 처벌이 됩니다. 예, 어허. 그리고 만약에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밥 한 끼 10,000원짜리 얻어먹다가 50배 막 맞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불레 다니고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깨끗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연루됐다 하면은 네. 이제 금액 또는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다면은 이제 가태료가 감경, 깎이거나 면제 아예 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자기도 모르게 했다면 빨리 자진납세 다 토해내고 하는 게 신상이 좋다 이거고요. 앞으로 점점 강화될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기부행위 위반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요. 신고자의 신원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가 됩니다. 네. 이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아직도 돈 써야 당선된다 이런 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돈 쓰는 사람한테 한 표 찍고 밥 먹고 미안해 찍고 이러면요. 네.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안 그래도 요즘 뭐 통합한다고 해 힘든데 그러니까요. 더 돈 많이 쓰고 나쁜 놈들이 당선되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이번에 좀 더 돈 덜 쓰고 몸으로 댕기고 깨끗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당선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부 행위를 철저히 좀 우리가 한번 조심하고 유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한되는 기부 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